자, 이제 오늘은 드론 개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론에서의 이제 그 개발 환경은 어, 주로 이제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주로 드론 개발에 대한 환경 구성은 주로 보드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요 CPU가 어떤 걸 썼느냐, 그리고 FC라고 하는 FC 자체가 어떤 FC를 썼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FC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뭐 저도 다 써본 거는 아니어서 주로 이제 메인으로 쓰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모델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각각 다 써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 드론의 이제 제어기라고 하죠. 제어기는 어, 어, 미션 플래너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아주 파일럿이라고 하는 모델하고, 그 다음에 픽서크라는 모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리베로 파일럿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제공하는 제어기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기 자체는 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제어기는 제가 몇 가지로 소개를 더 할 텐데요.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리베로 파일럿에 사용되는 제어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FPV라고 하는 이제 그런 드론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로 보면은 좀 소규모 드론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프로펠러의 개수도 6개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8개짜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의 개수가, 즉 모터의 개수가 8개 정도 구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모델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리베로 같은 경우는 이제 6개 모델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드론의 형태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주로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드론의 조작을 조종기를 가지고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동으로 해서 아주 민감하게 제어를 하죠. 그래서 조종의 기법이 좀 어려우면서 숙달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그래서 FPV 대회가 있잖아요. 국내가 지금 현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 조종기를 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글을 써서 드론이 움직이는 거를 고글을 가지고 이제 전방을 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워낙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스피드를 즐기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하게 돼요. 물론
리베로 파일럿에 사용되는 보드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쓰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PV에서 사용되는 보드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언급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이런 보드들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보드들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요즘은 다 초소화되어져 있는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CPU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 FPV에 쓰는 제어기의 CPU는 32비트짜리 암을 씁니다. 물론 32비트라고는 하지만 암 프로세서를 많이 써요. 그것도 이제 코텍스 시리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드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AVR 칩을 좀 일부 썼어요. 우리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많이 썼었는데 요거를 이제 암 계열로 바꾼 거죠. 속도가 더 빠른 AVR 같은 경우에 뭐 16비트 정도뿐, 8비트 정도뿐이 안 되니까 명령어 구조는 얘가 16비트 구조로 되어져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동작하는 거는 8비트의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엄청난 차이를 갖죠. 그래서 주로 제어기는 이제 암 계열을 많이 쓰고요. AVR용으로 쓰는 거는 이제 아주코터, 아주코터,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미션 플래너라고 하는 거를 써서 하고 있죠. 물론 얘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능이 기본적으로 드론의 비행은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의 개념이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빨리빨리 쓸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32비트로 넘어갔고요. 32비트 중에서도 또 CPU의 분류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요 FPV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픽소크라고 하는 또 그 보드 중에 어떻게 보면 최상의 보드죠. 미션 플래너의 기능도 같이 쓰면서 픽소크의 기능도 쓰면서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모델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 얘를 중지시켜야죠.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하려나요? 여기에서 픽스호크라는 거 있죠. 여기 뭐 포도 있고 많습니다. 인턴 다음에 해야겠네요. 그래서 자, 픽스호크 고글링을 하면 여기 이제 이미지를 잠깐 제가 볼게요. 요게 이제 픽스호크라는 모델입니다. 요게 이제 오픈소스고요. 이렇게 지금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모델을 또 출시를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은 픽서크의 모델로 갔고요. 얘가 이제 안에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회로도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드 레벨로.
그다음에 이제 제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최근에 나온 모델들도 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픽소크의 기능은 워낙 막강해서요. 전문가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거의 픽소크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한 회사만, 이것도 한 회사만 만드는 건 아니고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회로만 좀 알 수 있으면 만들고요. 그래서 요 모델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여기 보면 이제 요 CPU가 이제 픽소크에 쓰는 이 CPU가 ARM 계열의 CPU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요 픽소크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론을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요 픽소크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앞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이 부분도 또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만들지 않는 이상은 준비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베로 파일럿에서 사용되는 요 FPV용 FC도 이제 준비들이 다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AVR용으로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의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픽소크에서 나오는 요 모델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있는 모드를 갖다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을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를 다 이해를 못해도 그냥 운영해서 제작하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판도 만들고 회로도 다시 설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거의 다 기본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 씁니다. 그렇지만 일부 또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일부 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는 거는 결국은 요 FPV용이든 아니면 픽소크든 아니면 아주 파일럿 이시던 간에 주어진 데에서 요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드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설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론 환경 설정을 해서 하는 제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요. 실제 C 언어를 가지고 컴파일링을 해서 내가 처음부터 개발해가는 단계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다 개발되어 있는 모델에서 세팅만 하는 세팅만 하는 모델이 있어요. 세팅만 하는 모델은 뭐냐면 기본값들만 PC에서 드론하고 연결시킨 다음에 세팅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C 언어로 개발하는 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아까 그 FPV용이든 아니면 AVR용이든 픽소크든 간에 그 안에 CPU에 맞게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 된 결과를 세팅을 하는 거죠. 안에다 줘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개발자가 되려면 저렇게 시연화나 이런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서 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세팅만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FC를 갖다가 그 FC 사용 방법에 따라서 세팅만 하고 드론 위에다가 이제 제작한 다음에 드론 비행에 관련된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장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론 환경에서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기본적인 C 컴파일러나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 C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세팅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이제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엄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CPU나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 C 언어의 모델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세팅하는 툴도 달라집니다. 근데 웃긴 거는 AVR을 가지고 만든 요 드론이나 요 위에 픽서클을 가지고 만든 드론이나 얘들은 세팅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션 플래너라고 하는 툴을 갖다가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FC 모두 다 미션 플래너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그 픽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큐 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큐 그라운드 컨트롤. 큐 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쓰느냐는 이제 사용자가 설정을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그 드론을 만드는 중국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FC를 잘 만든다고 하는데 쟤들이 이제 요그 픽서크의 그 모듈을 갖다가 잘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그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도 쥐들이 지들만 형태대로 수정을 해서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막강해져 간 거고요. 모태는 픽서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픽서크도 약간 달아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런 분야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야에 더 필요하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이 화면을 띄웠는데 요게 이제 픽소크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이 픽소크는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요걸 가지고 산업용 드론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론 비행하는 데는 뭐 문제 없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보드고요. 차후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슷하니까요. 세팅하고 이런 거는 좀 비슷하고요. 소프트웨어는 달라지지만 제일 사실 이제 픽서크던 이 FC에 대한 연결을 우리가 볼 때는 요 그림을 주로 우리가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드론의 전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론은 전체 구성은 이렇다. 그러니까 요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드론의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시스템 하나 하면 이제 드론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픽서크를 기반으로 했지만 요 FC가 이제 어떤 거를 갖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포트나 사용하는 핀들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전체적인 아주 큰 그림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는 환경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픽소크에 커넥터들이 상당히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요 한쪽이 이제 요 모터를 구동을 하기 위한 핀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지금 하나의 ESC에 붙어 있긴 한데 모터가 원래는 각각 존재합니다. 요 하나의 핀이 나와서 얘거 이렇게 각각. 쟤는 지금 4개짜리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ESC라고 하는 스피드 컨트롤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요거 ESC는 스피드 컨트롤러라고 우리가 하고요.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러. 그걸 갖다가 이제 구동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총 4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핀이 이제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핀이 이제 몇 개냐에 따라서 드론의 프로펠러의 수가 몇 개냐 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나는 거죠. 총 지금 4개짜리긴 하지만 8개까지 구동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픽소크는. 근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리브로 같은 경우는 이제 6개 모터만 구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규모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이즈가 작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 프로펠러를 달 수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종기죠. 제일 드론의 핵심인 조종기. 조종기고요. 이 조종기는 조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수신따 안에 수신이 되고요. 이 수신기는 종류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신기는 종류가 얘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처럼 연결하는 거는 이제 병렬로 연결한 거고요. 채널별로. 그래서 병렬로 연결해서 다시 시리얼로 바꿔주는 요 모듈이 있는 거죠. 이걸 PPM이라고 합니다. PPM. 이 PPM은 수신기의 신호를 이제 병렬로 바꿔서 병렬을 이제 시리얼로 바꿔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신기 모드마다 틀려요. 어떤 수신기는 저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병렬로 쓰는 경우, 시리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굳이 저 PPM을 안 달아도 되긴 하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는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호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조종기 채널을 이제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요 부저는 뭐 당연히 소리를 내려고 이제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픽소크 같은 경우는 요 부저 핀이나 그 다음에 요거 스위치 핀이 있어요. 이게 스타트 핀인데요. 픽소크에서는 달아줘도 되고 안 달아줘도 됩니다. 저거는 구동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옵션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걸 쓸 건지 말 건지.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배터리 분데요. 배터리를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여기 이제 전원부인데 요거를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여기 모터의 전원, 모터가 구동할 수 있는 전원이죠. 모터가 이제 몇 볼트짜리 어떤 걸 쓸 거냐에 이제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요 파워 모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전원을 이제 요 FC의 전원 5V를 넣어줘야 하잖아요. FC는 구동은 5V 내로 구동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레귤레이터가 있어서 이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들어오는 전원은 5V예요. 5V. 픽스호크만 그래요. 다른 모델은 또 달라집니다. 어쨌거나 저 모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요 ESC라고 하는 이 내부에도 전원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레귤레이터가. 그래서 얘를 통해서 전원 넣어주면 얘를 통해서 이렇게 5V가 내려와요. 그리고 모터를 구동하는 전원은 그대로 가고요. 모터 쪽으로. 모터가 24V다 그럼 24V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터가 10V다 10V가 가는 거고요. 굳이 얘를 쓸 필요는 없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론 쪽에 배터리 쪽에 보면 저기 이제 핀이 나와 있는데 그 핀에다가 부저를 달아요. 저기 이제 배터리 알람을 내는 애인데 저걸 달아 놓으면 이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부저에서 배터리 체커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GPS가 있어요. 이게 GPS고요. GPS에 센서도 있고요. GPS 내부에 이제 센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컴파스 센서가, 그래서 센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에 GPS하고 두 가지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PC라든가 모니터링을 해서 요 FC에 세팅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할 때 쓰는 무선 모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선으로 꽂아서 PC에서 세팅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무선 모듈을 서로 붙여서 PC에서 세팅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